오늘은 이슬람 제국. 자, 제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히 거대한 영토를 갖고 있는 그러한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슬람이 제국으로 발전하는 과정, 또 제국 발전 이후에도 끊임없이 확대되는 이러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시간에 이슬람교가 마호메트, 자, 무함마드라고도 하고, 이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하고요. 헤지라 이후에 우리 헤지라 배웠죠?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긴 후에 메디나에서 아주 큰 세력을 형성하여 메카를 장악한 후 아라비아 반도 전체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내용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함마드는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겠죠. 자, 무함마드가 사망을 해요. 자, 무함마드 사망 이후에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자, 무함마드가 사망을 했는데 문제는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무함마드의 뒤를 이은 지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무함마드의 뒤를 이을 지도자라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자, 요거 중요하다. 칼리프라고 해요. 칼리프. 자, 뭐라고요? 칼리프. 스머프 아니고요. 칼국수 아니. 자, 칼리프라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돼. 선출.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칼리프를 처음 뽑고 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뽑고 선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하듯이 칼리프도 이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선출을 하는 이러한 시대가 열려요. 자, 요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정통 칼리프 시대다라고 이야기해요. 정통 칼리프 시대의 핵심은 자, 칼리프를 어떻게 했다? 선출했다라는 거. 요거를 꼭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주 유명한 칼리프들이 선출이 되어서 무함마드 이후에도 이슬람 세력은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슬람 세력 그 위에 있었던 사사낭조 페르시아 기억나죠? 사사낭조 페르시아. 이 사사낭조 페르시아도 결국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이슬람 세력이 사사낭조 페르시아도 어떻게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집트까지도 이 정통 칼리프 시대에 정복하는 이렇게 정통 칼리프 시대 이슬람 세력은 더욱더 발전하고 영토가 확대되는 이러한 시대를 맞게 돼요. 자, 그런데 칼리프 중에서 네 번째 칼리프. 자, 선출을 계속했는데 네 번째 칼리프. 자, 이 칼리프가 누구냐면 시아 알리라는 칼리프예요. 시아 알리. 자, 4대 칼리프가 시아 알리예요. 자, 근데 이 시아 알리가 누구냐면 옛날 무함마드의 사위이자 사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함마드의 쉽게 얘기하면 친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피를 같이 나눈 혈통 관계에 있었던 시아 알리라는 칼리프가 4대 칼리프였는데 안타깝게도 시아 알리가 어떻게 될까요? 암살을 당해요. 다른 세력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서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시아 알리를 죽이고 나서 결국 그 다음 칼리프를 누가 했느냐? 자, 우마이야라는 가문이 다음 칼리프, 그러니까 5대 칼리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마이야 가문이 이때부터 쭉 칼리프를 이어가게 돼요. 그동안은 칼리프를 어떻게 했니? 선출했죠. 자, 그런데 4대 칼리프 무함마드의 혈통이었던 시아 알리를 살해하고 우마이야 가문이 쭉 칼리프를 자식한테 물려주고
물려주고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습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결국 칼리프는 이때부터 누구만 했다? 우마이야 가문만 했다. 자,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우마이야 왕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마이야 뭐라고? 왕조. 자, 왕조라는 말은 그러니까 왕처럼 칼리프가 자식한테 세습했다라는 거에 우리가 확실한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왕조다. 자, 왕조는 이제는 칼리프를 선출,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세습한다. 세습. 자, 그래서 이때부터 우마이야 가문이 이슬람 이 나라를 왕조로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조금 빠개칠까요? 누가 좀 짜증이 날까요? 아, 시아 알리의 후손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슬람교가 지금까지 시아파와 수니파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 자, 먼저 시아파를 볼게요. 시아파는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4대 칼리프, 자 적어줄게요. 4대 칼리프였던, 응? 4대 칼리프. 누구? 시아 알리. 시아 알리네요. 자, 시아 알리. 이 사람은 누구다? 무함마드의 혈통이에요. 자, 같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시아 알리를 지지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칼리플은 무조건 무함마드의 혈통만 무함마드의 혈통만 칼리프가 된다.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순위파는, 그러니까 우마이야 왕조 때 순위파가 이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겠죠. 근데 순위파는 아니다. 무함마드와 피를 나누지 않아도 알라의 뜻이라면 누구나 칼리프가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파가 순위파예요. 이걸 이제 우마이야 가문이 당연히 이러한 주장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우리 교과서 74페이지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여기 이제 칼리프와 수니파, 시아파 요 내용이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칼리프는 누구다? 무함마드를 잇는 계승자 또는 종교의 지도자인데 사실상 뭐 정치, 군사, 실권까지 장악하는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칼리프를 처음에는 선출했지만 이 정통 칼리프 시대에 칼리프를 선출했지만 4대 칼리프 여기 나오죠? 4대 칼리프가 누구였다? 알리였다. 정확한 이름은 시아 알리예요. 그래서 4대 칼리프 시아 알리가 암살되고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를 세습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아 알리의 후손들만 칼리프가 될 수 있다라고 이 시아파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알리와 그의 후손만 정통이고 다른 칼리프들은 무함마드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가짜다, 짝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시아파예요. 자, 요렇게 순위파하고 시아파하고 분열이 되고 그 분열 이후에 대립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대다수는 순위파일까요? 시아파일까요?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은 순위파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아파가 세력이 크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순위파가 결국 우마이야 가문 때 권력을 잡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아파는 조금 이제 권력을 빼앗기고 좀 세력이 축소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지금도 순위파에 비해서 시아파가 조금 세력이 작아요. 하지만 지금 시아파를 대표하는 이슬람교 국가는 어떤 나라냐면 바로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이란만 시아파를 믿고 있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순위파를 믿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마이야 왕조는 강력한 우마이야 가문의 왕 중심, 그러니까 칼리프가 왕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강력한 왕권 중심으로 활발한 정보 활동을 또 본격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정통 칼리프 시대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특히 어디까지 갔는지 보시면요. 특히 북아프리카 대부분이 차지하고요.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해요. 자, 이베리아 반도는 지금이 어디냐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페인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 때의 영토를 한번 지도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보이죠? 각 시대별 이슬람 제국의 영토가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무함마드 시대는 한 요 정도까지 메카 메디아와 이 아라비아 반도 정도까지 정복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 정통 칼리프 시대는 칼리프를 어떻게 정하는 시대였다? 선출하는 시대였죠. 자, 요때는 한 요 정도까지 차지했네요. 요 정도까지. 이집트까지 먹고요. 옛날 위에 뭐가 있었죠? 사사왕조 페르시아까지 정통 칼리프 시대는 여기까지 차지를 해요. 자, 그러다가 우마이야 가문 때에는 우마이야 가문 어디까지 가냐면 저 위에까지. 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엄청나죠. 여기까지. 여기 어디예요? 여기 바로 이베리아 반도예요. 자, 우마이야 왕조 때에는 처음으로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하는 자, 이 시대가 바로 우마이야 왕조 시대예요. 아무래도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정복 전쟁하는 데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학습지로 가면요. 근데 이제 우마이야 가문이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요. 이 점 때문에 금방 망한 거야. 자, 이 중요하다. 문제점이 뭐냐? 안타깝게도 아랍인들만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아랍인은 아라비아 반도를 아랍이라고 줄여서 이제 부른 말이고요. 아랍인은 결국 아라비아인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자, 아라비아인들만 우대하는 정책. 한마디로 비아라비인들, 다시 말하면 뭐 이집트라든지 또는 아까 우리 이베리아 반도까지 우마이야 왕조가 진출했다고 했잖아. 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했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의 민족들은 철저하게 정통 자기네 아라비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슬람교는요. 종교를 정복한 지역에 강제로 믿게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슬람교를 믿으면 대신 어떤 특혜를 줘요. 그게 뭘까?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려면 이슬람교를 많이 믿겠죠. 이런 식으로 이슬람교가 쉽게 전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마이야 가면은 이런 것도 폐지했다는 얘기, 세금도 받았다는 얘기, 아랍인이 아니면. 그리고 관리가 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비아랍인들은 우마이야 왕조에 반발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마이야 왕조에 반대하는, 반발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키웠던 아바스라는 가문이 결국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수립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바스 왕조는 예전 우마이야 가문처럼 뭘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랍인 우대 정책을 하지 않겠다. 폐지하겠다. 즉 비아랍인들,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도 관직을 등용해 주겠다. 관리가 될 수 있다. 세금 차별. 우리 그동안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어도 세금을 받았는데 이제 받지 않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바스 왕조는 훨씬 더 우마이야 때보다 나라가 안정적으로 통치가 될 수 있었겠죠. 게다가 대박인 게, 자, 아바스 왕조는 특히 동서교역로를 장악을 하게 되었다. 동쪽과 서쪽, 아시아와 유럽을 오고 가는 교역로가 뭐가 있었을까요? 역시나 실크로드예요. 실크로드. 자, 이 비단길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길을 우리가 차지하면은 우리만 오고 갈 수 있고요. 또 통행료 받을 수 있고요. 대단히 중요한데 이 비단길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아바스 왕조가 어느 나라하고 전투를 했냐면 당나라하고 전투해요. 자, 그래서 당나라와 아바스 가문이 비단길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일대 전투가 탈라스에서 펼쳐져. 탈라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아바스가 탈라스에서 뭘 달라? 비단길 달라. 아, 그리고 달라서 뺏어와요. 자, 그래서 이 탈라스 전투는 자, 이렇게 기억해. 아바스 왕조와 누구와? 당나라, 중국 당나라하고와의 전투인데 이 전투를 아바스 왕조가 승리했기 때문에 어떤 길을 차지했다? 비단길을 차지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바스 왕조는 경제적으로 당연히 번영을 했겠고요. 아바스의 왕조 때 수도가 바그다드, 지금 이라크의 수도인데 여기가 교육과 학문의 중심지가 되어서 크게 번영하는 도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바스 왕조 기억하실 게 우마이야 때와 달리 뭘 폐지했다? 아랍인만 우대하는 정책 폐지했다. 자, 그리고 어떤 전투? 탈라스 전투. 여기서 승리하여 뭘 차지했다? 비단길을 차지했다. 아바스, 탈라스. 자, 뭘 달라? 비단길을 달라. 자, 그래서 이렇게 아바스 왕조가 잘 나갈 것 잘 나갔는데, 자, 결국은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건 없고요. 아바스 왕조도요. 점점점 쇠퇴하면서 또 이 아바스 왕조가 또 어떻게 어, 멸망해 가는지 볼게요. 자, 이 아바스 왕조는 우리 우마이야 왕조 때 선생님이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했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까지는 아바스 왕조는 진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가 아바스 왕조한테 멸망당하자 우마이야 가문의 남은 왕족들이 어디로 튀냐면 이베리아 반도까지 튀어요. 그 지중해 건너서 바다 건너 이베리아 반도까지 도망을 가서 여기서 또다시 우마이야 왕조를 세웠기 때문에 이거를 후우마이야 왕조라고 이야기해요. 후자를 붙이는 거야. 옛날 우마이야의 뒤를 이었다. 그래서 후우마이야 왕조가 어디에? 이베리아 반도 여기에만 수립이 돼요. 그래서 코르도바라는 지역을 수도로 삼고 유럽의 이슬람 문화를 전파해 가죠. 그래서 지금 스페인에 가잖아요. 예전 이 코르도바에 가면 후우마이야 왕조 때 수도였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 유적이 무지하게 많아요. 선생님, 유럽인데 왜 이렇게 여기는 이슬람교와 관련된 문화유적이 많을까요? 여기는 후우마이 왕조 때 수도였고, 이때 이슬람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슬람 문화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페인에 가면 캐톨릭과 기독교와 그다음에 이슬람교 이러한 종교가 다 같이 혼용돼서 문화가 남아 있다라는 그러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바스 왕조는요. 동쪽에 튀르크족들이 여러 개 있는데 튀르크족. 자, 튀르크는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는데 요거를 산자로 하면 돌궐족이에요. 돌궐족. 요게 튀르크가 된 거예요. 이 튀르크족 중에서 이제 여러 튀르크족이 있는데 요때 가장 잘 나갔던 튀르크는 아주 센 튀르크였나 봐요. 그래서 셀주크 튀르크라고 이야기해. 자, 얘네들 싸움을 무지하게 잘해요. 근데 얘네들도 이슬람교를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같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셀주크 튀르크족이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이 바그다드를 공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바스 왕조에는 이 왕조를 통치하는 이 사람 지도자를 뭐라고 했죠? 칼리프라고 했죠. 자,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셀주크 투르크의 지배자를 야, 니네가 정치는 니네가 해. 그런데 같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 종교만큼은 칼리프로서 내가 이끌어 볼게. 대신 모든 정치 권력은 너네한테 줄게. 자,
정치 권력, 지도자 네가 해. 그래서 술을 좀 따라줬는지. 자, 이때 정치적 지배자를 뭐라고 하냐면 술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탄. 자, 술탄. 자, 칼리프하고 술탄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칼리프는 종교와 정치를 둘 다 하는 요게 칼리프예요. 그런데 아바스 왕조가 셀주크 튀르크의 침에 눌려가지고 거의 망하는 지경까지 가자. 아, 이제 정치적인 통치는 야 니네 셀주크 튀르크 셀튀 니네가 해. 술탄이라는 내가 단직을 임명해 줄게. 하지만 너희들 이슬람교 믿으니까 이 종교는 우리가 이슬람 종교는 우리를 따라라. 이렇게 이제 이를테면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셀주크 튀르크가 사실상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세계를 다시 한번 통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셀주크 튀르크가 기독교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돼버리네. 자, 그러다 보니까 비잔티움 제국은 동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이 동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고 이때부터 비잔티움 제국과 셀주크 튀르크가 사이가 안 좋아져요. 좀 으르렁대기 시작해.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가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전쟁. 자, 이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십자군 전쟁 배울 거예요. 그래서 셀주크 튀르크가 결국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하고요.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슬람 왕조 계속해서 정복 활동을 펼쳐나갔고 그 결국 정복 활동과 함께 상인들의 교육 활동으로 계속 이제 배 타고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아라비아 반도는 농사 짓기 어렵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더 멀리 배 타고 이슬람교를 내세우면서 정복과 교육 활동을 병행하다 보니까 인도, 동남아시아, 중부 아프리카 등지로 이 종교가 이때 크게 전파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었고요. 결국은 지금까지도 이 지역에 이슬람 신자가 이슬람교를 믿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교과서 다시 한번 우리 74페이지 잠깐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아까 우리 정통 칼리프 시대, 이 시대의 구분을 잘 해야 돼. 정통 칼리프 시대는 뭐였다? 뭐야 이게? 선출하는 시대. 근데 우마이야 가문이 이제 칼리프를 뭐 했다? 세습하면서 왕조를 이루었다. 근데 우마이야 왕조는 아바스 왕조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래서 남은 세력은 이베리아 반도, 지금 스페인에다 후 우마이야 왕조 세웠고요. 또 이제 이집트 지역에도 새로운 왕조, 파티마 왕조가 수립이 되면서 이제 분열이 돼요. 자, 근데 이 아바스 왕조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셀주크 튀르크에게 바그다드가 점령되면서 셀주크 튀르크한테 정치적 권력을 넘겨주죠. 그래서 셀주크 튀르크, 자 우리 75페이지 보세요. 셀주크 튀르크에게 이제 술탄이라는 밑에 나와 있죠. 술탄, 정치적 지배, 권력이라는 뜻. 그래서 군주의 칭호로 술탄이라는 칭호를 주고요. 그 사실상 셀주크 투르크가 아바스 왕조의 뒤를 이어서 이 서아시아 지역을 통치하는 일이 이제 벌어져요. 여기가 다 셀주크 투르크의 영역이 되겠네요. 자, 근데 이 중에 어디를 눈여겨봐야 돼?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셀주크 투르크가 점령하면서 이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과 관계가 좀 악화되고 결국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십자군 전쟁까지 벌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슬람 제국의 발전에 대해서 봤고요. 좀 약간 복잡하죠. 근데 이렇게 각 시대별로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슬람 종교의 아주 수준 높은 문화와 또 경제 발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끝.